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살 회사를 다니는 워킹맘이에요. 오늘은 정말 고민이 많아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에게 대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희영이가 있습니다. 25년 친구입니다. 희영이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낸 친한 친구였습니다. 긴 세월을 보내면서 희영이와 추억도 많고 행복했던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저에겐 좋은 친구지만 밖에서 만나면 다른 모습으로 돌변하는 희영이의 모습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희영이와 식당, 카페 등을 같이 가면 꼭 한 번씩 진상을 부립니다. 몇 주 전 토요일 날 희영이를 만났습니다. 희영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부대찌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마침 날씨가 쌀쌀해서 우리는 따뜻한 부대찌개를 먹고 싶어 주문했습니다. 식탁에는 뜨끈한 부대찌개와 밑반찬 몇 가지가 세팅되었습니다. 배고파서 반찬을 몇 개 집어 먹으니 금방 반찬이 사라졌습니다. 희영이는 식탁의 벨을 계속 누르며 반찬을 리필해 달라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되는 반찬 리필에 서빙하던 직원분이 반찬 그릇을 탁 소리나게 식탁에 놓았습니다. 사실 너무 거듭된 반찬 리필에 조금은 신경 쓰여서 직원분이 화가 났나?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희영이가 벌떡 일어나 카운터로 가더니 사장님을 불렀습니다. 큰 목소리로 직원 교육 똑바로 하세요. 내가 내 돈 내고 밥 먹는데 이런 서비스 받아야 하나요? 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정말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화낼 일도 아닌데 너무 당황스럽고 창피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분과 사장님에게 너무 죄송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쳐다만 봤습니다. 식당을 나와서도 한참 동안 희영이는 아까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며 화를 냈습니다. 진정하라고 해도 제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몇 주 전에는 수박 때문에 또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말 오전에 희영이가 카페에서 브런치를 하자는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희영이를 만나 브런치를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우연히 야채 가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탐스럽고 시원한 수박을 물끄러미 보던 희영이는 날씨가 더우니 수박을 사서 자기 집에 가서 수박을 먹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희영이가 수박을 신중히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두들겨보고 소리 들어보고 10분 동안 고르더니 큼지막한 수박 하나를 골라서 샀습니다. 집으로 와서 수박을 반으로 갈랐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생각보다 싱싱하지는 않았습니다. 살짝 수박 라인이 물렀지만 그래도 먹을만 했습니다. 희영이는 수박을 반으로 쪼개 먹기 좋게 잘라 담아왔습니다. 보기보다 달아. 그러네. 맛은 있는 것 같아. 우리는 수박의 4분의 1 정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희영이가 말했습니다. 잠깐 나 야채 가게 다녀올게. 왜? 이 수박 나머지 반통 바꿔올게. 뭐? 맛은 그럭저럭 있지만 수박의 질감이 영 신선하지 않아. 봐봐. 여기는 물렀잖아. 희영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미 먹었잖아. 이미 반으로 자른 걸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희영이는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번부터 그 야채 가게 맘에 안 들었어. 수박뿐만 아니라 야채도 종종 신선하지 않은 적 많아. 그래도 희영이는 반쪽 남은 수박을 들고 야채 가게로 갔습니다. 나는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같이 길을 나섰습니다. 횡단보도에서 헤어지면서 멀리서 희영이를 쳐다보았습니다. 희영이는 야채 가게 사장님에게 화를 내며 수박을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커서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결국 희영이는 새로운 수박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야채 가게 사장님은 냉수를 마시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희영이는 새 수박을 들고 신나게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고개를 도리도리하며 숙였습니다. 어느 날은 둘이 택시를 탔습니다. 목적지를 말했는데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손님, 그쪽은 지금 막혀서요. 돌아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희영이는 뾰족한 목소리로 돌아가면 돈 더 나오잖아요. 그냥 직진해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제가 돈 내는데 제가 가고 싶은 길로 가면 안 돼요?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직진했습니다. 예상대로 막혔습니다. 10분 넘게 꼼짝도 못했습니다. 희영이가 짜증을 냈습니다. 기사님, 왜 이렇게 막히는 길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자고 했잖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막힐 줄 알았으면 미리 말해줬어야죠.
말씀드렸는데요. 에이, 됐어요. 그냥 빨리 가세요. 저는 너무 민망해서 기사님한테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사님은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하셨습니다. 목적지를 가는 동안 차 안에는 냉랭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희영이보다 기사님이 지금 얼마나 속상하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희영이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불만을 한가득 쏘아 붙였습니다. 희영이랑 같이 다니면서 이런 일들이 거듭되자 나는 점점 희영이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진상 모드로 변할지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창피한 사건을 또 마주했습니다. 그 사건은 정말 별것도 아닌 닭강정 때문에 일어나 사건이었습니다. 닭강정 사건은 희영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희영이와 거리를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희영이 딸 수연이가 친구랑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중학생 수연이는 친구와 학원을 마치고 나오던 길에 엄마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수연이는 엄마, 배고파요. 친구랑 먹게 컵 닭강정 사주세요. 애교 있게 수연이는 말했습니다. 희영이는 닭강정 가게 앞에서 잠시 고민하더니 중간 컵에 닭강정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작은 종이컵을 3개 달라고 했습니다. 희영이는 종이컵 3개에 닭강정을 나눠서 나와 수연이 친구를 주려고 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희영이는 계속 종이컵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희영이는 종이컵 그게 뭐라고 왜 안 주냐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규정상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희영이는 물러서지 않고 또 따졌습니다. 손님이 달라고 하면 줘야지 무슨 규정이냐고 누구를 위한 규정이냐고 따지면서 목소리를 크게 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화가 나서 안 팔 테니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희영이가 신고하겠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였습니다. 흥분해 있는 희영이를 나는 달래며 내가 살게 이러지 마. 수연이랑 친구가 보고 있잖아. 희영이는 내 말을 들었지만 이미 흥분되어서 꼭 종이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아냐, 됐어. 종이컵만 받으면 돼. 사장님, 얼른 종이컵 주세요. 희영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처음부터 본 나와 수연이 친구 우리 셋은 너무 놀라고 창피하고 당혹스러워서 얼음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희영이가 매번 펄펄 뛰며 시비를 걸거나 싸움이 나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난감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나한테는 상냥하지만 남한테는 싸움 닭처럼 돌변하는 모습이 무섭기도 하고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연이가 보고 있어서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참 예민한 사춘기 시기에 수연이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의 광기 어린 모습을 마주한 수연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구 앞에서 못 보일 꼴을 보인 경우라 그 심정이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용기 내어 나서면서 그만해, 수연이가 울고 있잖아. 친구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희영이는 더 화를 내며 상관하지 마. 지금 얘기 중이잖아. 저의 팔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희영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며 사장님에게 또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영업방해로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차는 금방 오고 희영이는 경찰에게 경고를 들었습니다. 수연이는 엄마가 너무 창피하고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듯 뛰어갔습니다. 수연이 친구는 수연이를 부르며 뒤쫓아갔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 그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희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여자 또 진상짓하네. 지난번에 수박 갖고 쌩 난리를 치고 식당에서도 못되게 굴었다고 하던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아파트 관리실도 자주 가서 민원 넣고 동사무소와 시청에 민원 많이 넣어서 민원 여왕으로 유명하대. 사람들의 웅성거리며 하는 말들을 들으니 더 희영이에게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히려 크게 상처받았을 수연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참 사춘기라 모든 것이 민감한 시기인데 컵 닭강정 때문에 친구 앞에서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심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희영이는 저한테는 다정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최악입니다. 희영이는 자신이 돈을 쓰는 곳은 강자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 냈는데, 내가 손님인데, 내가 회원인데, 이게 희영이의 논리입니다. 저는 더 이상 희영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는 게 힘듭니다. 희영이랑 나가면 항상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항상 누군가가 상처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옆에서 공범이 되는 기분입니다. 그 다음날 희영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무도 없어서 서운했다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희영아, 너 요즘 너무 심한 것 같아. 어제 일 말하는 거야? 그게 뭐가 심각해? 정당한 권리 주장한 것뿐인데.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건 정당한 권리가 아니야. 그냥 진상이야. 뭐? 희영이는 놀라는 목소리로. 너 뭐라고 했어? 나보고 진상이라고 말하는 거야? 어떻게 친구한테 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 미안해. 솔직히 요즘 너랑 밖에 나가는 게 힘들어. 늘 싸움 닭처럼 시비 걸고 그걸 난 지켜봐야 하고 넌 너의 정의를 말하기 전에 나에 대한 존중이 없어. 그리고 너의 딸에게도 존중이 없었어. 네가 쓸데없는 일로 화낼 시간에 상처받았을 수연이에게 사과해. 네가 뭔데 내 딸에게 사과하라 말하라 해. 너야말로 선을 넘었어.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희영이한테서 연락이 없습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25년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어 마음이 아픕니다. 그날 닭강정 사건만 없었어도 아무 일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언젠간 터질 일이었다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희영이와는 닭강정 사건으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보고 싶지만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은 떨어져 있는 시간을 통해 더 성숙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편해진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사과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민망한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공범이 된 나쁜 기분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나한테는 친절한 사람인데 밖에만 나가면 진상이 되는 사람.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